안녕하세요, 에릭입니다. 오늘은 경매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자님들 정말 궁금해하는 것들이 뭔지, 또 어떤 게 어려움이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초보자분 한 분 모셨는데 간단히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?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경매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고요. 에릭쌤을 만나가지고 경매를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. 뭐 어떤 게 제일 먼저 궁금하신가요? 초보자가 물건을 보는데 어떤 물건부터 접근을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합니다. 초보자분들이 많이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데, 초보인데 어떤 것부터 하면 좋겠냐. 제 생각엔 초보자라면 일단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부터 저는 하라고 하거든요. 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부담이 없잖아요. 네. 집 가까운 곳이니까. 내에도 엄청 많은 물건이 나올 거예요. 뭐 아파트부터 빌라, 뭐 오피스텔 등등 여러 물건들이 나올 텐데, 그래도 초보자니까 빌라보다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로 접근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. 빌라 같은 경우는 초보자가 하기에는 뭐 물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좀 허들이 있다 보니까 처음 접근하시는 거면 집 주변에 있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먼저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답변이 되셨나요? 네, 감사합니다. 네. 근데 이제 아파트나 빌라를 할 때 이제 지역도 중요하잖아요. 네네. 지역을 정할 때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야 될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. 아무래도 아파트나 오피스텔 투자하다 보면 네. 지역 같은 경우는 본인 거주지 위주로 보되 저는 역을 중요하게 생각해요. 아무래도 교통수단, 지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역이나 뭐 버스 이용하기 쉬운 네. 그런 곳 위주로 일단 교통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교라든지 주변에 편의시설 많으면 좋을 것 같고, 집 주변에 있는 역 가까운 교통이 좋은 곳을 이제 최우선순위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그런 거 할 때 입찰가는 어떻게 산정해야지 되는데 그것도 너무 궁금해요. 입찰가도 참 막막하고 네. 좀 하기 어려울 텐데, 네.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유찰이 돼도 네. 감정가의 뭐 20에서 30% 유찰이 되다 보니까 네. 가격이 많이 싸 보이잖아요. 네, 네, 네. 그래서 이제 입찰가를 선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, 네. 본인이 원하는 수익을 역산해서 네. 자기가 뭐 500 정도 남기고 싶다, 그걸 역산을 해서 네이버 최저가 기준으로 네. 보면은 제일 저는 정확하다고 보고,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지가의 126%라는 이제 허들이 있잖아요. 네.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이제 내가 풀피를 뭐 얼마 하고 싶다. 전세는 그렇게 클리어하게 되고, 매매 같은 경우도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근처에 비슷한 물건들 기준으로 네, 네. 거기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수익을 감안해서 입찰가를 산정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낙찰받고 난 다음에 네. 임대를 놓거나 매매를 하잖아요. 네네. 이거 선택하는 기준은 뭐예요? 요즘 같은 시기에는 네. 이 매매가 뭐 아시다시피 너무 안 돼요. 아파트도 그렇고 뭐 빌라도 그렇고 매매가 안 되는데,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꼭 낙찰을 받고 전세를 놓겠다, 뭐 매매를 하겠다, 이런 뭐 기준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먼저 되는 대로 여러 가지 옵션을 부동산에 던지는 거죠. 그 상황에 맞게 빨리 되는 거 위주로 하면 네. 자금 묶이는데도 최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파트 경매 장단점하고요. 네네. 빌라 경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장점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 수단이다 보니까 네. 황금성이 좋죠. 황금성이 좋다는 건 대기 수요가 많죠. 네. 이게 수요자가 많아서 그만큼 뭐 임대를 놓거나 매매를 하기 좀 수월한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, 단점 같은 경우는 뭐 경쟁이 치열해요. 그만큼 많이 몰리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가격이나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에 낙찰을 받기 좀 어렵지 않나. 그러면 입찰 가격이 말씀하신 것처럼 높아진다는 그렇죠. 거예요? 높아지는 거고, 또 실수요자들도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실수요자를 이기기는 좀 어렵겠죠. 원하는 기대 수익이 안 나올 수 있다. 네. 빌라 경매 같은 경우는 아파트보다는 확실히 경쟁은 적어요. 선호하는 네. 주거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네. 경쟁이 적어서 낙찰받을 확률은 아파트보다 확실히 많이 올라간다. 네. 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죠. 아파트보다 아무래도 금액이, 나가 절대 가격이 작다 보니까 네. 투자되는 금액이 적어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, 뭐 장점은 빌라 같은 경우 많은 것 같아요. 소액도 가능하고, 또 역 주변에 저렴한 빌라들도 많고, 신축이냐 좀 오래됐냐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그 폭이 클 것 같고, 재개발 재건축을 볼 수도 있고, 서울 같은 경우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뭐 재개발이라도 되면은 투자되는 금액 대비 차익이 큰 그런 물건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,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, 다만 단점이 있다면 빌라 같은 경우 예상치 못한 리스크들이 많아요. 뭐 예를 들어 내부가 정말 손상이 돼 있거나
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하려고 하는데 수리비가 더 나올 수 있는 경우, 누수가 있든지 구조적인 하자가 있든지 초보분들이 잘 모르시고 유료 사이트에는 다세대 빌라라고 돼 있는데 네네. 또 막상 낙찰을 받고 보니까 근린생활시설로 근생빌라라고 하죠. 보증금을 미납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. 아파트보다는 균일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리스크들이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고 확인을 하고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위험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빌라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어야지 입찰을 하고 수익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주의할 점이 빌라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네요. 부동산이나 이런 걸 더 많이 다녀야 되겠네요. 그럼 부동산 저는 굳이 안 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부동산 가서 뭐 여러 가지 빌라를 보면 좋겠지만 저는 빌라 같은 경우 시세라는 게 참 파악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. 파악하기 어렵고 일단 공동주택 가격 전세가 가능한 금액 126% 그 금액에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이제 매매가 되는 금액은 거기에서 뭐 플러스 뭐 한 1, 2천만 원 어림잡아 보는 거고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통해서 이제 매도 호가가 얼마인지 그 정도 파악을 하면 될 것 같고 입찰을 할지 말지는 임장 가서 보고 부동산 굳이 안 가고 나온 빌라를 보고 뭐 내부를 볼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이제 공용부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옥상이라든지 그런 것만 확인해서 문제 없다고 하면 입찰하는 걸 추천드리고. 그러면 저 무주택자인데요. 네네. 투자금이 한 3, 4천 예상을 하고 있다면 어디를 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. 왜냐면 부담이 저도 아파트로 하기에는 사실 아파트 하고 싶은데 겁도 나고 사실은 이제 요즘에 말씀하신 대로 또 매도가 안 된다고 또 하시면 묶일까봐 또 그것도 걱정은 돼요. 수도권에 사시고 무주택자시라면 저는 일단 실거주 마련을 일단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요즘에 오피스텔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. 본인 생활반경 내에서 역 가까운 오피스텔 뭐 한두 번 유찰된 거를 낙찰 받으면 수도권이라면 3, 4천으로 충분히 낙찰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피스텔이나 최근에 지은 한 5, 6년 내에 지은 준신축 빌라를 내 집 마련을 하고 이제 나머지 금액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. 근데 또 투자금이 적다 보니까 반자를 또 반자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요즘에 유튜브가 많잖아요. 그렇죠. 반자를 해서 잘 리모델링을 해서 얼마를 이익을 봤다 이런 것도 보거든요. 투자금이 적으니까 쫄깃하더라고요.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저도 10년 전에도 반자 했었어요. 지금 상황에서 반자는 저는 별로 비추를 하는 게 아무래도 세입자라든지 임차하시려는 분들의 주거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올라갔어요. 반지 안 들어가요? 그렇죠. 안 들어가죠. 대출이 잘 나오잖아요. 여러 가지 정부 지원 대출이나 기금 대출이 잘 나오다 보니까 본인 돈 없어도 대출을 통해서 충분히 지상층에서 살 수 있거든요. 옛날에는 뭐 10년 전에는 그런 기금 대출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 돈으로 이제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지하 찾는 수요가 있었는데 전세 대출을 잘 해주다 보니까 주거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올라서 굳이 반지하는? 굳이? 그렇죠. 그리고 기상층 대비 옛날에는 되게 메리트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또 메리트가 없어요. 가격이 그렇게 싸지가 않더라고요. 낙찰되는 거 보면 여러 가지 뭐 리스크가 있는데 굳이 반지하 말고도 할 게 많으니까 기상층도 많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해도 충분히 그에 맞는 물건을 찾아서 기상층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. 감사합니다. 궁금한 게 많이 풀렸어요.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신가요? 공부를 더 해봐야지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초보분들이 듣기에 좀 궁금증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. 저희 또 다음 좋은 영상으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